이번 시간은 우리 자산 부채 배웠죠. 마지막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본을 배울 겁니다. 개인 기업에서 우리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서 계산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중에는 인출금 계정을 사용했다가 기말에 자본금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본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되는 거죠. 우리 부채는 채권자 지분 또는 타인 자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본은 소유주 지분 또는 주주 지분 그리고 자기 자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우리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총자산이라고도 표현하고 자본을 순자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업일 때 자본금은 우리 계산된다는 거 보시면 재무상태표 기초를 보시면 자산 차변의 자산이죠. 그리고 부채 자본 그래서 재무상태표 기초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의 경영성과 즉 손익계산에서 나타난 플러스 마이너스 단기 순손익 플러스는 이익 마이너스는 손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주 개인 기업일 경우 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장이 추가적으로 출자하거나 사장이 개인 돈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개인 기업은 이게 자유롭게 사장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법인 기업에서는 함부로 우리 돈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주가 출자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기업주가 인출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말 자본금을 구성한다는 거 기본적인 논리를 알고 계시고 요 재무상태표 기초하고 재무상태표 기말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말 자본금이 계산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주가 출자했어요. 기중에 이럴 경우에 우리 인출금 계정을 사용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차변에 현금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 그리고 인출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기중에는. 그리고 기업주가 인출했어요. 이럴 때는 자본금이 되면서 차변에 인출되는 거죠. 이 자본금 대신에 우리 인출금 계정을 사용한다는 거 기중에. 그래서 기말에 결산했을 적에 인출 계정 잔액을 자본금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자본금으로 계속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인출 계정을 사용한다 그러면 인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예제를 통해서 개인 기업의 자본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초 자본금은 얼마로 돼 있어요? 10만 원 돼 있죠? 그러면서 기중에는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다가 기말에 일괄적으로 자본금에 대체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단기 순이익은 5만 원이 발생하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3월 1일 사업주가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정에 입금하다. 결국 입금했다는 것은 자본금이 늘려났다는 거죠. 따라서 차변의 보통예금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 증가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업주가 즉 사장이 돈을 입금시킨 거죠. 따라서 이때는 기중에는 인출금 계정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인출금 3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상품을 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자산입니다. 이것을 갖고 나서 사용했으면 이것을 우리 인출금 즉 사장이 갖고 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차변의 대변의 상품 자산이 감소 그리고 차변의 인출금 계정을 사용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기중에 인출금 계정 잔액 30만 원에서 20만 원 차감한 10만 원이 남았죠. 이 10만 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대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변에. 요것을 12월 31일 날 인출금 계정 잔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한다 이랬겠죠. 지금 대변에 있으니까 어떻게 차변에 인출금 없애면서 자본금을 늘려야겠죠. 자본금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재무상태표 기초를 보도록 할게요. 기초에 자본금 10만 원 했었죠. 10만 원. 이 중에 우리 5만 원은 단기순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30만 원은 추가 출자했죠. 그리고 20만 원은 인출했어요. 결국 얼마가 더 늘어났어요?
15만 원이 늘었죠. 따라서 기말 재무상태표 보시면 기말 자본금은 25만 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재무상태표를 두 개를 그리시면서 생각하시면 쉽게 자본에 대해서는 문제 풀 수가 있어요. 개인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자본금 T계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초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인출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된 게 얼마 있었어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그리고 손익. 당연히 손익 대변에 자본금을 늘린다는 것은 이익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5만 원. 그래서 이익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만약 차변이 나타났다. 이때는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말잔액이 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차변에 있으면 이게 손실이 된다는 거. 그리고 예제.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경영성과하고 재무 상태를 줬네요. 그래서 상품 매출 수익, 임대료 수익, 이자 수익. 그러면 총 수익은 얼마입니까? 450만 원 되는 거죠. 상품 매출 원가 비용, 유형자산 처분선 비용, 영업외 비용, 임직원 급여 비용, 판관비, 임차료 전대비 판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총 비용은 350만 원이 되는 거죠. 350만 원. 그리고 기초 재무 상태를 줬고 기말 재무 상태를 줬어요. 여기서 기초 보시면 부채, 자본 하시면 우리 기초 자산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바로 200만 원이 나오셔야 됩니다. 부채 플러스 자본은 기초 자산이 되니까. 그러면서 기중에 사업주 인출액이 40만 원이 있다 하면서 기말 자산 2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부채하고 자본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에서 계산할 수 있죠. 얼마? 총수익에서 총비용 아까 얘기했죠.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T계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초금액은 얼마입니까? 70만 원이죠. 70만 원에서 우리 인출금은 40만 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40만 원은 차변이 되는 거죠. 차변. 그래서 당기순이익 얼마 일어났어요? 100만 원이죠. 이것은 대변 금액이죠. 100만 원. 그리고 우리 기말 금액은 계산될 수 있어요. 얼마입니까? 우리 170만 원이니까 차변 또 170만 원 돼야 되니까 기말 잔액이 130만 원이 되네요. 이 130만 원이 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자본은 얼마? 70만 원이 된다는 거. 부채는 70만 원이 된다는 거. 그렇죠? 부채. 우리 자본을 구했으니까 기말 자본이 130만 원이니까 기말 부채는 70만 원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기초 자본금이 70만 원에서 출발했죠? 여기에 우리 이익 100만 원하고 인출금 40만 원. 따라서 기말 자본금은 얼마? 1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산이 200이니까 부채는 70만 원. 이렇게 계산하겠죠. 따라서 개인기업일 때는 재무상태표 2개 하고 그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자본에서 플러스 되는 것은 당기순이익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축자 플러스, 인출은 마이너스. 그러면서 기말 자본금을 구성하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T계정을 그리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